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돼지띠 사업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방법과 이제 수매 처방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띠생들이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업이 이제 잘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다른 원인이 있겠죠.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사주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우리가 이제 유통업을 하는 맞는 사주가 있고 자격 기술 라이센스를 쓰는 게 맞는 사주가 있고 같은 유통이라고 하더라도 사주에 따라서 맞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커피, 술빵,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때 이런 이제 부분이 사주에 맞는 분이 있고 단순하게 뭐 옷가게라든지 또 이게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즉 사업을 하실 때는 이제 내 사주 팔자에 사업운이 있는지 또 운세 흐름상으로 지금 내 재물 운세가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두 번째 이제 본인 사주 이제 팔자에 커피, 술빵,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이제 피자 이런 게 뭐 통닭, 치킨 이런 것처럼 내 사주 팔자에 그런 기운이 없는데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사주 팔자에 맞지 않는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재물 운세가 이렇게 좋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횟집을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중국집을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경양식집을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식집을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 사주팔자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뭐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점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현재 돼지띠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다음 장사가 좀 잘 안 될 때 다음 상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물운세가 이제 나쁜 가계문은 이제 동쪽 방향으로 가계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띠는 동쪽 방향은 이제 장성살 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쪽 방향으로 문이 나 있는 가게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재물운세의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물론 본인 사주팔자의 재물운세가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문이 미치는 영향은 좀 작을 수 있는데 재물운세도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문도 동쪽에 나 있으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끔 물으세요. 지금 내가 돼지띠인데 동쪽 방향으로 가게문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뭐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 즉 서쪽 방향에 작은 문이라도 있으면 그 문을 항상 열어놓는 이제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문을 이제 만들어서 원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동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손님이 좌우로 그러니까 뭐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 문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울을 놔서 거울에다가 이제 볼록 거울을 설치를 해서 나쁜 기운을 반대로 한다든지 이런 이제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동쪽 문을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운세를 좋게 하는 가게문 방향은 어떠냐? 서쪽 방향으로 문을 열면 단골 손님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남쪽 문은 뜨내기 손님이 많이 오게 되니까 업종에 따라서 단골이 좀 많이 오는 업종이다. 오는 게 좋겠다. 이러면 서북 방향으로 문을 내시고 뜨내기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이다. 그러면 이제 남쪽 방향으로 문을 내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고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금고는 돼지띠는 동남 방향 쪽에 금고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금고가 있는 방향은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니까 동남 쪽에다가 금고를 두되 그 동남 방향이 너무 밝게 하면 돈이 나가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금고 있는 쪽은 좀 어둡게 하는 거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간판은 이제
북쪽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에 이제 간판이 있게 될 텐데, 돼지띠생은 이제 북쪽 방향에 간판이 있게 되면은 손님 눈에 잘 띄게 돼요. 가끔 내 가게가 어디라고 위치를 말해줬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뭐 어딘지 자꾸만 전화가 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손님의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본인은 아주 크게 뭐 사방으로 엄청 큰 간판을 걸었다 그러는데 손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는 이제 북쪽 방향에 간판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파, 뭐 카운터, 책상, 동남 방향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손님을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띠생은 이제 동남 방향이 이제 반월살 방향이니까 손님하고 내가 소파에 상담할 때, 카운터 상담을 할 때, 책상에 놀 때 동쪽하고 남쪽 사이를 바라보고 내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으면은 재물운세가 좋아질 것이고, 그 반대로 하고 있으면은 이제 재물운세가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게 위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도 한번 볼 수도 있겠고, 가게에서 또 옮길 때는 이제 가게에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게를 구하고자 할 때, 뭐 가게를 안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게를 구하고자 할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동남 방향에 좀 가게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 가게를 그만두고 또 새로운 가게를 얻고자 할 때 그 가게 위치에서 가능하면 이제 동남 방향 쪽에 가게를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운세를 좋게 하는 도로명 주소, 돼지띠생은 니은자, 디귿자, 리을자, 티귿자로 시작하는 동네 이름이 재물 운세가 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재물 운세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티귿자로 시작하는 동네를 구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요거가 이제 전부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업장 주소가 있어요. 이제 번지수가 있겠죠. 이것이 운세에 중요한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길, 뭐 37번지, 만약에 101호다, 아니면 뭐 37-2번지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제 37-2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물운세가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가게에서 사업을 한다 그런다면은 금전적인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37에 뭐 101호에서 뭐 사업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본인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재물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 설사 이제 재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12구설 관제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사업장을 구하는 이제 경우에 그 주소가 내 사주하고 맞는지 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색깔, 그러니까 돼지띠생은 청색, 녹색, 하늘색이 무조건 나빠요. 이것은 시신용신에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내 사주에 목이 용신인데 그래서 청색, 녹색, 하늘색을 입으면 운세가 좋아지고, 뭐 꽃 그림이라든지 나무 그림이나 난 그림을 집에다 갖다 두면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난 그림, 꽃 그림은 맞긴 맞는데요. 청색, 녹색, 하늘색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 용신이 우선이 아니고 띠가 우선이다. 그래서 사주에 이제 목이 용신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 목이 용신이게 되면 청색, 녹색, 하늘색이 원래 좋아야 되는데 돼지생은 청색, 녹색, 하늘색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오행은 이제 붉은색, 분홍색. 그다음에 토오행은 이제 만약에 토오행이 좋으면은 노란색, 미색, 황토색. 금오행이 좋으면은 흰색, 회색. 돼지생은 이제 제살 색상으로 좋다. 그래서 그는 돼지띠생이 흰색, 회색이 설사 귀신, 사주의 나쁜 기운이라 하더라도 제살 색상 해당되기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에는 검정색, 보라색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 뭐 사주에 이제 목오행이 좋으면 나무도장 길게 판다. 사주 화가 좋으면 뿔도장 초소체, 토가 좋으면 약한 옷도장 고인체,
수오행, 금오행이 좋으면 옥도정 각친체, 수가 좋으면 뿔도정 초소체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수리 사주에 맞고 수리에 좀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에가 운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주에 이름이 사주에 맞고 수리라든지 성명학적으로 좋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도장에 맞춰서 이제 파시는 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 가끔 보면은 이제 수리도 안 맞는데 그래도 그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되시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이제 가운데 이렇게 이영애라고 있다. 그럼 이가 7핵이고 영자가 11핵이고 사랑은 애자가 13핵이 되거든요. 이영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불명이 이제 이영애라는 이름이 수리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꽃뿌리 영자 불용한자고 사랑한자도 이제 불용한자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게 수를 한번 다 도해 보면은 이게 이제 24에 31액이 되는 수리는 좋은데 7, 11, 13이 이제 모두 이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영애라는 이 꽃뿌리 영자 사랑한자가 불용한자고 모두 홀수로 되어 있고 수리상으로 보면은 20초년은 괜찮고 작년에 중년운세가 이제 20획으로 나빠서 원래 이런 이름들은 개명을 해서 도장을 파야 되는데 근데 이 이름을 굳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영애라는 이름에 이렇게 인자를 붙이는 거. 인자가 이제 6획이 되니까 2가 7획, 0이 11획, 애자가 이제 13획으로 모두 홀수인데 이 도장 인자가 6획으로 이제 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양이 조화가 되고 여기 31에다가 6획을 넣으면 37획도 좋게 작용하니까 이렇게 이제 도장을 이제 새기는 거죠.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수리가 맞지 않은데 도장을 굳이 그거로 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도장을 새길 때 그 이름이 내 사주나 수리라든지 우리가 이제 성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으로 개명한 다음에 도장을 새기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세 좋은 숫자예요. 3827, 50, 4911 이런 게 이제 수가 좀 16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장을 이제 숫자를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든지 뭐 사업을 하는데 그 전화번호 이런 게 이제 좋게 작용하거든요. 전화번호를 이제 바꾸는 경우에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000 4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거죠. 만약에 우리가 7777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은 화거든요. 뭐 사주에 이제 화가 좋은 경우에 7을 쓸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수를 한번 볼까요? 14, 14, 14 다 더하면 28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010-7777에 777번이라는 번호를 썼을 때 그분 이제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화가 좋아요. 화가 좋은 거는 맞아. 그래 27이 들어갔으니까 7이 들어간 건 맞는데 이런 경우에 숫자 자체가 나쁘니까 이런 이제 번호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전화번호를 짓는 방법은 내 사주의 좋은 기운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뒷번호 숫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역대도 좋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번호가 내 사주하고 맞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국번호를 선택을 해서 번호 가지고 내 사주에 맞는지 선택을 하는 이제 복잡한 과정으로서 전화번호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전화번호를 만들 때 단순하게 이제 숫자 합계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숫자 합계.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제 전화번호가 이제 2383인데 2383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목화가 용신이니까 썼단 말이죠. 술이 11, 11, 11 이렇게 5, 11, 11 전체 16이니까 숫자도 맞고 사주의 목화 용신도 맞고 그 제 사주에 이제 맞아서 이걸 쓰고 있는데 가끔 이제 2383이 이제 좋다고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좋고 금이 좋고 토가 희용시는 분들이 이런 번호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를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번호를 만들 때
본인의 사주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번호를 이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운세를 나쁘게 하는 상호, 그 돼지띠생은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하는 상호가 운세가 나빠요. 그 다음에 돼지띠생은 시읒, 찌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상호도 나쁘고, 돼지띠생은 기읒, 기역, 쌍기호로 시작하는 상호가 나쁘다. 예를 들어서 돼지띠생이 미소라가는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돼지띠생이 뭐 서준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는 거, 돼지띠생이 이제 커피라는 상호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에 그거는 이제 재물운세가 나쁘게 작용하니까, 물론 이제 상호를 짓는 방법이 이거 사주를 봐야 되고 수리도 맞춰야 되고 주역계도 맞춰야 되고 신살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인 방법으로 상호를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 분들이 내 상호가 좋은지 아닌지 평가를 할 때 일단은 이 돼지띠생인 경우에 미음, 비읍, 피읍으로, 그다음에 시읒, 찌읒, 치읒으로 기읒, 기역, 시읒으로 시작하는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에 일단 재물운세는 이렇게 좋지 않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좋은 상호를 바꿀 때 띠별로 나쁜 좋은 상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주에 맞는 상호를 줘야 되고, 한글 수리, 한자 수리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글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사성명학도 좋은 이런 상호를 이제 쓰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생이 사업이 부진할 때요, 지금까지 11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사업을 좋게 하는 11가지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근데 돼지생이 좀 사업이 좋지 않다, 옆에 가게는 손님이 많이 오는데 내 가게만 들어오지 않더라, 또 손님이 내 가게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리더라, 이런 경우는 수맥하고 연관이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집이나 가게나 이런 경우에 수맥이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집인데요, 몸 전체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깊은 잠을 못 잔다든지 악몽이나 과에 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고, 몸 전체로 들어가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수맥이 지나가는 경우는 무릎 다리가 좋지 않다든지 뭐 이렇게 혈행에 장애가 생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자꾸만 깊은 잠을 못 잔다든지 악몽이나 과에 눌린다든지 무릎 다리가 좋지 않다 이런 게 있을 때 수맥이 지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문, 현관문, 공장문에 수맥이 흐르게 되면은 재물운세가 나빠지게 되니까, 자, 이거 이제 가게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게를 문 쪽으로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재물운세가 별로 좋지 않아서 뭐 부대나 부도가 난다든지 경매 넘어간다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어디 가게를 구한다든지 이럴 때 수맥이 지나가고 있는지 안 지나가고 확인해 볼 필요 있겠지. 굳이 가게문으로 수맥이 흐르는 이런 가게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두 번째, 현재의 이제 가게에 조사를 해봤더니 수맥이 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맥을 이제 차단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사업운이 내 사주에 재물운세 즉 사업운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년 20년 대운 흐름상 또 1년 운세상으로도 재물운세가 좋게 흘러가는 이제 분들이 사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내 사주팔자에 맞는 업종이 있어요. 업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횟집을 해야 맞는 분이 중국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내가 옷가게를 해야 되는데 보석 가게를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치킨 피자가 이게 치킨이나 피자나 커피가 안 맞는데 그거를 평생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돈은 운이 약간 좋을 때 벌다가 나중에 왕창 돈 망하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사주가 우선이다. 두 번째, 이제 그럼 그거는 이제 좋고 나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돼지띠생인 경우에 운세를 좋게 하는 방법 11가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맥이 지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현재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라도 현상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화, 뭐 상호, 집 주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가람 이름은 장명 철학관 원장님께서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현재 사주 본인이 사주하고 궁금하신 이제 사항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상담을 한다 그럽니다. 직각의 사무실 공장 수맥 처방 백손각 궁금하신 분들은 대학 수맥 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료 내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사 결혼 개업 대기일은 카페 게시판 질문 답변해 드리는데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인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좋다. 그러면은 이제 7개의 성묘로 감정을 하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카페에서 한자 사주 수리 성묘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장명하는 방법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좋으면은 이제 7개 성묘를 감정해 드리고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한자 수리 성묘로만 감정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장명겸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 신청을 하시고요. 자, 이름 좋은 이름 이제 장명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에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은 최대한 모두 좋게 100점으로 장명해야 됩니다. 100점짜리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개 성묘학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개 정도 이상 좋은 이름으로 장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